최근에 권경희 변호사라고 그거 난리야 지금 법조계에서. 역대급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이 권경희 사건을 바라봤을 때 변호사님이 그냥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주가 없다. 그냥 와인 먹자 그래. 와인으로 갈게요. 네. 다음번에 아예 그냥 바에서 찍자. 위스키 그냥.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보자. 네. 최근에 권경희 변호사라고 그거 난리야 지금 법조계에서. 역대급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무슨 사건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 게 있어. 흔히 말하는 쌍불취한데 원고가 2번 안 나와버리는 거야. 3번 안 나와버리는 거야. 그게 사실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내가 여태까지 쌍불을 한 몇 번 해보긴 했는데 다 상대방이 변호사가 없었어. 원고, 내가 피고였고, 내가 피고 대리인이었고, 원고 측에서 변호사가 없었어. 근데 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은 그 당사자들은 못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는 피고 입장에서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 얘가 섀도우야. 그냥 그러면 이제 판사도 딱 이제 눈치 까고 그럼 원고 안 왔는데 뭐 이거 뭐 출석 안 한 걸로 할까요? 그럼 땡큐 해서 2번 하면은 이제 된 거야. 보통 이제 2번 잃어버릴 정도 되면 안 나오거든. 사람들이 이제 해놓고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게 뭐 취지가 뭐냐면 아니 원고가 자기 권리 주장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네 권리는 네가 알아서 챙겨야지. 2번이나 안 나오는 거는 이건 소취하로 간주를 해버린다. 그거야. 근데 그거 변호사가 해버린 거야.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 원고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그런 경우는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경우잖아요. 출석 한 번도 놓칠 수가 없어 그거는. 심지어 변호사들이 복대리라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변호사를 보내. 예를 들어서 나는 복대리를 거의 안 하는데 내가 직접 다 가. 나 아니면 내가 어서 변호사가 다 가는데 정말 급하거나 정말 막 일정이 너무 꼬여가지고 막 멀리 가야 돼. 또 막 창원 이런 데 가야 돼. 그러면 그 창원에 있는 변호사한테 대리를 복수로 대리인의 대리인을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출석을 하는 거야. 그것조차도 안 한 거 말이 안 되고 뭐 첫 번째는 뭐 쓰러져서 못 갔고 2번째는 뭐 수첩을 잘못 써서 못 갔고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요새 민사소송이잖아. 이거는 민사소송 다 전자야. 전자로 해. 전자로 한다는 게 뭐냐면 다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다 떠. 기회 언제인지 떠놓고 그거 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 있어. 막 그 법률 프로그램이 있어. 그 스케줄 관리해주는. 그리고 또 나 같은 경우는 구글 캘린더에 다 그냥 재판은 대문짝만 하게 다 써놓거든. 확인하는 게 다음 주에 재판 몇 개 있나, 뭐 서면 나갈 게 뭐가 있나 이거 체크하는 건데 그거 못하는 거네. 말이 안 되지. 변호사님이 봤을 때 왜 그랬을 거라는 제 추측은 할 수 있으시죠? 추측? 뭐 정말 아프거나 아파서 막 못 돌보거나. 근데 뭐 SNS는 열심히 하시더만. 그러고 뭐 딴 데 팔려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나도 사건 되게 많이 갖고 있어. 되게 많은 사건을 대리하고 있어서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못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근데 심지어 그 2번 출석을 못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안 간 건 좀 고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나도 지금 대표 변호사는 아니고 별산 변호사라 그래갖고 있는 법무법인에 방을 빌려서 들어갔어. 이제 뭐 거의 방을 이제 반 정도 빌려서 쓰는 건데 그렇게 쓰게 되면 뭐 직원이지. 우리는 시스템이 잡혀 있는데 보통 나도 처음에 개업해서 들어왔을 때 나 혼자 있었거든. 직원 없이 나 혼자 막 기록 복사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발로 뛰면서 막 가다닐 때가 있었어. 사무 직원들이 하는 일을 다 내가 했었거든. 그러니까 1인 회사지. 근데 오히려 그때는 사건이 그렇게 많아봤자 뭐 50개, 60개니까 그냥 내가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많을까 사건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1심에서 원고 그 피해자, 학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한테 청구를 한 거잖아. 근데 한 명은 5억을 받았어. 5억 승소를 받았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각 패소했어. 근데 5억 나온 것도 뭐 그 피고가 그 가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해서 그냥 5억 청구한 건 그대로 나온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근데
2심 때는 이제 그때 그제서야 이제 가해자가 알고 항소를 했겠지. 원고 입장에서도 유족 입장에서 나머지 애들이 있으니까 가해자가 있으니까 한 명은 됐는데 나머지가 있으니까 항소를 한 거지. 그러니까 쌍방이 양쪽이 다 항소를 해서 2심에 간 건데 변호사가 출석을 안 했네. 그럼 1심에 있었던 그 판결도 다 그렇진 않아. 그게 소치하 간주를 하면 항소심은 그 1심의 소치하 간주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치하고 항소치하고 달라. 소치하는 1심이든 2심이든 3심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소치하는. 아예 이 소송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내가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이겼어도 3심에서 소치하잖아? 1심, 2심 다 싹 다 없어지는 거야. 근데 1심에 소치하라면 1심이 없어지는 거고 2심에서 소치하라면 그러니까 항소치하라 그러는데 항소치하면 2심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소치하라면 진짜 레알 변호사를 되는 거야. 오늘은 좀 정보 전달이 돼버렸네. 오징어? 한치. 한치. 심했는데 돼지고기 육전이랑 한치 순대거든요. 이야. 요거 가져가고 요거 더 먹어. 근데 좀 먹고 할까? 네. 이건 개인적으로 여기 제일 좋아하네. 근데 지금 이번 그래서 항소치하를 한 거예요 2심에서? 항소치하가 된 거야.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 1심에서 한 명한테는 이겼고 나머지는 다 졌었잖아. 이게 그게 있어. 소치하든 항소치하든 원고가 하잖아. 그럼 2주 동안 동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면 그냥 소치하에 동의를 한 게 돼버려.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소치하가 되는데 여기에 부동의를 할 수가 있어, 피고가. 그럼 끝까지 싸워보자는 거거든. 근데 그 5억 진 사람은 부동의를 한 거야. 아니 왜 땡큐잖아. 원고 안 나오고 주장도 안 하는데 그러면 나는 다퉈보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그것도 진 거야, 5억도. 그러니까 2심에서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진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그 1심 결국 그것까지 그냥 다 진 걸로 나면 소치하가 안 되고 항소치하가 소치하로 종국이 아니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다 종국은 그냥 패소 어차피 소치하를 했어. 항소치하를 했으니까 1심 그 결과대로 그냥 끝나는 거지. 패소했으니까. 근데 그 5억 그 문제는 그 5억짜리잖아. 5억 그 가해자는 항소치하가 된 거를 동의를 안 한 거지. 안 하고 끝까지 가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되게 늦게 유족한테 알려줬다고. 나라도 그 상황이 되면 아찔해. 그런 상황이 오게 놔두진 않겠지만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이 검경의 사건을 바라봤을 때 변호사님이 그냥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변호사 누구한테도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야. 뭐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더라도 그래서 막 더블 체크하고 막 하는데 근데 3번 좀 너무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정신차려 해야지 이제. 그냥 변호사에 그냥 앞으로 아무도 왠지 안 맡길 것 같은. 누가 맡기겠어. 근데 변호사는 이게 좀 달라. 이게 법에 보면 되게 알 수 없는 말들이 많아. 내가 진짜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랑 자기 재산에 관한 주요 의무 들었을 때 어떤 게 좀 더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 자기 재산에 관한 주의 의무? 그게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한 것 같아. 선량한이 너무 되게 모호한 느낌. 근데 법적으로는 선량한이 더 세.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보다 훨씬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변호사의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야.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 되는 거야. 내 재산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게 변호사의 의무. 그치. 막 내 돈 하는데 내 돈 하는 사람들 책임지는 게 변호사잖아. 그렇죠. 그 돈 찾아주는 게 변호사잖아.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할게.